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라이브 러닝캠 박용수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114일차 매일 달리기 114일차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목표 말씀드릴게요. 오늘 목표는 5분 20초 페이스로 11km 완주하기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 10km, 11km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1km 5분 20초 페이스로 완주하기입니다. 날짜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9월 20일 토요일, 현재 시각 9시 14분입니다. 어플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플 실행시켰고요. GPS 녹색불 정상 작동 확인. 가까이에 오리가 있네요. 맨날 보는 거지만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불어났어요. 오늘도 조심해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호흡 2번 정도 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매일 달리기 114일차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간밤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땅이 많이 젖어 있네요. 물도 많이 불어났고요. 아무래도 땅이 조금 젖어 있으면 그래도 신경이 쓰여요. 길이 미끄러워지는 게 확실히. 와, 새가 지금 정면으로 날아왔네요. 이거 카메라에 담겼는데 나중에 한번 볼게요. 저렇게 정면으로 날아오다니. 오늘 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한 가지 비둘기에 관한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 재밌는데, 다시 잠깐 얘기하기 전에, 땅에 젖어 있으면 확실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진짜로 발이 미끄러워져가지고 더 자연스럽게 못 달리고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또 우리 팀에서 신발이, 아이고, 오리가 완전히 길가에 나와 있네요. 얘는 또 신발이 지저분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젖은 노면 상태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환경도 달려보아야 또 평소에 주어지는 달리기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좋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진짜 이제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긴팔을 입고 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 같은 경우에는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특히 이렇게 온도차가 나는 날 같은 경우에 그냥 반팔 딱 기능성 하나 입고 달렸다가
땀이 식으면 온도차가 엄청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조금 긴팔을 언제부터 입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저께 이틀 전에 11km를 4분 18초 페이스로 달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몸 컨디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몸 컨디션이 어떤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어저께 허벅지 쪽, 뒷벅지 이쪽 느낌 좀 있다고 했잖아요. 엉덩이랑 연결되는 부분 쪽. 오늘 지연성 근육통이 살짝 왔어요. 보통 지연성 근육통이 24시간에서 48시간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무리하지 않고 이런 근육통 같은 것들은 또 달리면서 살살 풀어줄 수 있지 않나요? 이제 라이브 러닝캠에서 회복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살살 5분 27초, 거리 1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27초. 1km 평균 속도 5분 27초 나왔네요. 오늘 항상 초반에 이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페이스 조절을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몸 상태를 보아가면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오늘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오늘도 좀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 살짝,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 인생의 해법들을 주는 그런 철학들이 생각보다 많이 담겨 있어요, 달리기에. 이게 또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이제 그러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달리기도 좋아하고 자기 개발을 굉장히 책도 찾아보고 사보고 하는 그런 편인데, 나름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맨날 다 같은 비슷한 소리 책에 나오지 않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그 저자는 자기의 이름 타이틀을 걸고 몇백 페이지 되는 책들을 써놨단 말이죠. 출판까지 되고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많이 읽어주는 그런 책들도 생기고요. 베스트셀러도 생기고. 그럼 도대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풀어서 써놓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할까? 그런 부분들도 또 호기심을 자극하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저는 자기개발 하는 그런 자기개발서, 그런 패턴, 성공한 사람들, 이런 거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 또 힘든 거를 극복해내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훨씬 커집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계속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할 때 약간 멘탈이 인생을 대하는 축소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운 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너무 심오하게 뭐 생각하는 거 아니냐, 달리기 하나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그런 10분 생각입니다. 40초 거리 2.01 킬로미터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8초. 죄송해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목이 좀 메네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달리기에 정말 매료가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비둘기 얘기를 해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비둘기와 자기개발이 뭔 상관이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재밌게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연관성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94일 연속 달리기 할 때, 매일 달리기 할 때, 그때 이제 느꼈던 건데요. 이게 달리는 길을 거의 똑같이 매일 달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보편적으로 드는 생각은, 와, 굉장히 지루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가 않고, 매번 달릴 때마다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달릴 때마다 익숙해져서 편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내면의 의미들이. 뭐 또 어쨌든 해석을 한 거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죠. 말씀만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94일 연속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비둘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달리는 길에, 로드에. 정말 제가
동물을 막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닌데 비둘기들이 이렇게 파사삭하고 날아가는 게 싫어가지고. 저기 앞에 또 한 10댓마리 있네요. 이쪽으로 가야겠어요. 정말 많죠? 그래서 이런 비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잘 날아가지도 않고, 또 가까이 가면 제 쪽으로 막 날아오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비둘기들이 멀리 안 도망가고 근처에 있거나 제가 있는 방향 쪽으로 날아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 몇 번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할 때까지. 그런데 이제 94일을 매일같이 예정에 달릴 때 같은 데를 거의 계속 달렸으니까 이런 비둘기의 행동을 여러 번 겪게 된 거죠. 그때 딱 머리를 스쳐서 생각하게 된, 딱 진짜 머리를 벙찌게 만든 그런 개념이 하나, 개념이라기보다 왜 비둘기가 저렇게 날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딱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비둘기는 이제 사실상 거의 본능으로 움직이잖아요. 동물이니까. 생각을 많이 해서 움직인다기보다 학습되어 있는 그런 DNA에 들어있는 본능, 반사신경, 이런 걸로 사람과 다르게 이제 15분 49초, 거리 3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6초.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동물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달려갈 때 도망가는 거는 본능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드는 의문이, 그러면 왜 나한테 날라올까? 비둘기는 지금 굉장히 공간 사방이 트여 있는데 왜 비둘기는 나한테 날라올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단 말이에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비둘기한테 저는 포식자예요. 그렇죠? 제가 달려가면 비둘기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방향으로 날아오냐? 만약에 포식자가 가는 같은 방향으로 도망을 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잡혀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포식자는 강하니까. 계속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포식자하고 반대 방향으로 포식자를 지나서 날아간다, 도망간다, 그러면 포식자는 전속력을 향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오고 있는데 한순간에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엄청나게 힘들고 스피드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생각을 한 게 아니겠죠. 다만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포식자가 접근해 오는
같은 방향으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야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죄송해요. 이런 DNA적 본능적 행동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관찰한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머리를 빵 쳤냐면, 비둘기는 알았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포식자를 뛰어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이미 엄청나게 힘들고, 그게 잘못하면 오히려 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알고 있을 겁니다. 살아갈 때도 우리가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하려고만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그 힘든 거를 뚫고 그 반대로 지나가면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보았습니다. 참, 비둘기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인생까지 접목시켜서 생각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머리를 벙찌게 하는 약간 그런 인생의 어느 정도의 해안, 그런 부분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비둘기의 본능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살면서 힘든 일을 20분 47초, 거리 4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1초. 무조건 바보같이 힘든 일을 골라서 해라, 또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인생을 살면서 주변의 일들을 골라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어떤 날은 힘든 날도 있을 거고, 이벤트들이, 또 어떤 날은 쉬운 날들도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힘듦이 왔을 때, 어제보다 힘들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하고 덮고 최대한 도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두렵지만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해결해서 넘어간다면,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비둘기를 말이 웃긴데, 비둘기가 나를 통해서 날아오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비둘기 내용을 언젠가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이 긴 동영상을 또 몇 분이나 시청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 특정 이 구간을 보아서 집중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은 또 한편으로는 거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긴 내용을 쭉 이어서 듣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빠름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금 23분 동안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들 참 뭐랄까요, 최대한 잘 설명드리고 재미있고 임팩트 있고 짧게 팍 하고 싶은데 또 그러기에는 또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몇 초 만에 띡 하고 던지기가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강연하시는 분들 좋은 내용을 정말 임팩트 있게 청중을 압도해서 확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그런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그런 부분을 또 해보고 싶었던 기억도 있었고요. 뭐 또 저는 연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동차 박물관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이크 차고 영어로 얘기했던 적은 있어요. 전 직장에서. 정확히 말하면 전 직장인데 전에 했던 일에서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하는 것도 많이 좋아해요.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드려보았고, 일단 5km 속도 한번 볼게요. (25분 45초) 거리 5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8초. 5km까지 평균 속도 5분 8초 나왔네요. 이 정도로 달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조금 더 속도를 낮추고 호흡을 조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빨리 달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둘기 얘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여러분들도 달리기를 하시면서 또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런 멘탈의 케어적인 부분, 또 달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달리기가 굉장히 힘들기도 한데 또 달리기가 그래서 엄청난 매력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주말 아침이라 러닝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네요. 평일보다는 더. 역시 러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을 체감을 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께서 달리기를 하시니까 요즘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정말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이제 5.5km를 지났기 때문에
반환을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돌았고요. 이게 돌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크게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회전할 때 무리가 없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좁게 도는 대신에 아주 천천히 돌아봤어요. 이럴 때 빗길에 넘어지고 그러면 다치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젖은 빗길을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따가 오늘 달리기 끝나면 짧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이제 내용 설명 이어갈 텐데 사실 그 내용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부상당하지 않고 오래 달릴 수 있는 법 이런 내용도 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또 기록을 늘리기 위한 필수 원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달리기 끝나고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또 우리 김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저의 개인적인 더 자세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또 기록을 30분 47초 거리 6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7초. 자, 거리를 거리를 늘리고 시간을 단축하는 게 또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잖아요. 달리기를 할 때 다른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장점들도 있지만 또 기록 단축만큼 재밌는 요소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기록 단축의 요소도 굉장히 재미를 가져다 주죠. 그런데 정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기록 단축을 하려고 욕심을 내고 서두르잖아요. 천천히 가는 것보다 더 기록 단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달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잠깐 뗀 얘기지만 아닙니다. 돈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문맥이 이어질 때 말씀드릴 거고요. 다시 달리기 실력을 늘리시고 싶으시면 그 빨리 달리기 실력을 높이고 싶은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마인드 세팅 값을 미리 말씀을 드려보았어요. 왜 그런지를 이따가 자세히 끝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내용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뭐 훈련법 이런 게 아니라 훈련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달리기를 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월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마인드 세팅 측면에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나 빨리 달리고 싶은 거 하고 싶고 거리도 많이 늘리고 싶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무리를 해서 달리면 오히려 실력이 더, 퍼포먼스가 더 증가가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이거를 어떻게 할지 자세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야지 부상 없이 안정적으로 달리기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달리시는 분들이 많네요. 좋습니다. 달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진짜 응원합니다. 다치지 마시고, 부상당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펀런, 건강런 이렇게 즐기면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욕심을 내려놓고 여유를 갖는다. 진짜 내가 부처가 아닌데,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진짜 욕심을 안 부린다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마인드 세팅이 36분 1초, 거리 7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8초. 7km까지 평균 속도 5분 8초 나왔네요. (5분 20초) 꼭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몸 상태 봐가면서 달리기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연스러운 게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내 몸이 하던 호흡, 내 몸이 달리던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대신에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달리기를 진행해 볼게요. 확실히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땀이 지금 거의 안 나는 상황이네요. 며칠 전에 하고는 완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여기 땅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달리니까 진짜 느낌이 굉장히
상쾌해요, 엄청. 이런 맛에 또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저기 앞에 차가 이번 주 면접인데도 존나 불쌍하다. 있는데 조심해서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곳곳에 물웅덩이도 있고, 하지만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달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기가 나와 있네요. (8km) 속도 보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분 11초) 거리 8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8초. 8km 평균 속도 5분 8초 나왔네요. 이렇다는 말은 오늘 제가 말을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또 저도 모르게 빨리 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최대한 무리 가지 않게 그렇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비둘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록을 늘리고 싶을 때는 기록을 빨리 늘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달리기를 하면 오히려 더 안 된다, 이런 또 약간 아이러니한 말씀도 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달리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잘 달리시는 분들이 항상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자꾸 대단하다는 표현밖에 못 써서 그런데 나름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분들, 잘 달리시는 분들이 겪었을 그 연습량, 그런 훈련들, 이런 거를
조금 감정이입을 할 때 마음이 약간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슬쩍 울컥해져요. 제가 힘든 날들을 달리기로 보내왔었던 그런 기억이 겹쳐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지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진짜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비도 이렇게 때로 몰려 있는데 다행히 날아가진 않았네요. 호흡 조절 계속 조금씩 하면서 달려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여러분들 매일 달리시기 위해서는 핵심,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단 매일 달리기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록도 단축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일주일에 5번 하신다 그러면 4번은 그냥 천천히 달려주시고요. 한 번만 빠르게 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치지도 않고 기록도 좋아지고 매일 달리기도 할 수 있고, 그런 3가지의 효과를 다 보실 수 있어요. 달리기 오늘 11km 완주하면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왼쪽으로 지나갈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46분 24초, 거리 9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9초. 9km 평균 속도 5분 9초 나왔어요. 항상 이 길이 좁아요. 그래서 잠깐 풀숲을 올라와서 달려가는데 쉽지 않네요. 아마 신발은, 옷과 신발은 가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록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진짜 온도가 낮아지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체감이 많이 되잖아요. 이 말은 몸의 근육도
심폐도 이 온도가 낮아진 거를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온도에 맞는 또 적응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달리기, 더울 때보다 달리기가 정말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더 잘 달려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잘 달려지는 대로 또 왕창 대책 없이 쭉 달리면 이거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선선해진 거에 대한 한 2주 정도, 1주 정도 적응기를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 온도가 떨어졌을 때 부상당하지 않고 달리기 할 수 있는 내용도 곧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부상 방지가 최우선이니까요. 오늘부터는 낮에 긴팔을 입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달리기를 할 때도 바람막이 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조금 드네요. 오늘 달리기를 해보니까. (50) 1분 23초 거리 10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8초. 자, 이제 남은 1km는 말씀드리지 않고 호흡 집중하면서 그렇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우와. 무궁덩이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점프하고 달려왔네요. 요 앞에는 이런 무궁덩이가 없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200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십 6분 2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56분 24초. 거리 11.01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7초. 음성에는 5분 7초, 그리고 화면에는 5분 8초 페이스 나왔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러닝 11km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케이던스는 181, 어제와 거의 동일하네요. 비슷한 것 같고, 경로 한번 볼게요. 경로가 아니라 구간별 속도 잠깐 보겠습니다. 강아지 지나가네요. 안녕. 1km는 5분 27초로 달렸고요. 마지막 10km에서 4분 59초 페이스로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네요. 오늘 원래 또 천천히 달리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러닝 마무리했고요. 내용 말씀드릴게요.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매일 달리기를 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다. 정말 열심히 달리는데, 빨리 달리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러시는 분들은 오늘 꼭 지금부터 짧게 하는 몇 분 동안의 방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주제는 바로 80대 20 이 법칙이라는 건데, 일단 이게 왜 좋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80대 20이라는 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 마라톤 선수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검증이 이미 된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0대 20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한 75, 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75, 25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거진 80대 20 비율이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핵심은 달리기를 할 때 80% 내가 전체 달리기를 한다고 쳤을 때 일주일을 예를 들면 80%는 저강도를 해주시는 거고요. 20%만 고강도로 달리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80%의 저강도는 숨이 차지 않고 대화 가능한 정도로 달리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 정도만 고강도로 해주시는데 숨이 가쁘고 대화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벌, 템포런 이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 대부분의 러너분들이 중간 강도의 달리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중강도 늪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왜 안 좋냐면 피로는 피로대로 쌓이는데 또 회복은 회복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록 향상 효과가 가장 적은 구간이 이 중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은 이 구간을 피한다고 해요. 쉽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심박수에 존 구간 있는 거 아시죠? 1, 2, 3, 4, 5. 그래서 3, 이 존 3 구간을 굉장히 피한다고 해요. 이 존 3, 존에 관한 거는 예전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중강도 늪에 빠지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간에서는 피로만 쌓이고 회복은 느린데 기록 향상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20대 80, 다시 말씀드리면 80대 20, 80은 조깅, 20은 빠른 러닝,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구력 향상인데요. 저강도 구간에서는 미토콘드리아도 많이 발달하고요. 지방 연소, 발음 좀 꼬이네요. 지방 연소 능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심폐 효율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거리에 강한 모습을,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왜 중요하냐? 세 번째, 속도 향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강도 20% 훈련에서 젖산 역치, 최대 산소 섭취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바로 직접적인 향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쉬운 러닝 80%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회복을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고강도의 훈련을 무리 없이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일주일 루틴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짧게. 일단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50km를 달린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40km는 조깅, 10km는 고강도 훈련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80대 20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거리 말고 또 심박수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강도 80%를 달릴 때에는 최대 심박의 65에서 75%, 이거는 존 1, 2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고강도 20%는 최대 심박의 85에서 95%, 존 4하고 5에 해당해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실전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수 있는 루틴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80대 20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데, 스탠다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월요일에 리커버리런 6km 존 1으로 달려주시고요. 화요일에 인터벌 8km 존 4. 인터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예전 회차에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수요일 이지런 7km 역시 존2, 금요일 템포런 10km 존 3에서 4에 가까운 템포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전 2차에서. 마지막 토요일은 롱런 18km 정도 존 2. 이렇게 하면 거리도 이제 80대 20의 법칙에 잘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훈련의 강도 존 1, 2, 3, 4, 5 요것도 다 80대 20으로 분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장 흔한 실수가 러너분들께서 실력이 왜 안 느시는 분들의 가장 흔한 실수가 뭐냐면 모든 훈련을 약간 힘든 페이스로 하는 거예요. 모든 훈련을 약간 힘든 페이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는 중간을 피하고 완전 쉽게, 완전 강하게 이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약간 힘들게를 하고 있으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이걸 지켜주셔야 돼요. 중간을 피하고 달리기는 아예 천천히 완전 빠르게 이 훈련 두 가지를 적당한 비율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시는 것 중에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느리게 달리는 거 계속 하면 페이스가 안 느는 거 아니냐, 그거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를 빠른 페이스의 러닝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느린 훈련이 전체 기록을 끌어올리는 핵심인 겁니다. 빠른 훈련을 매일 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느린 훈련이 80%가 바탕이 되고 빠른 훈련을 20%를 해야 전체 기록이 상승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진짜 어디서 그냥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엘리트 선수들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많이 이루어진 실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시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이 80대 20 법칙을 지켜서 달리기를 하신다면 진짜 부상도 당하지 않고 기록은 향상하는 이런 마법 같은, 그리고 이지런을 80% 정도 하잖아요. 몸의 회복도 빨라지고요. 달리기가 힘들다는 거를 좀 줄여줍니다. 대신에 20% 빠르게 하는 구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이지런만 해서는 실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지런과 고강도의 훈련 20%와 저강도의 80%가 합쳐져야지만 기록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자세히 잘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내용 전달이 됐나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달리기와 내용 죄송해요, 모두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또 운동과 달리기를 다녀온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내일 매일 달리기 115일 차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